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합법적인 유학이나 취업, 영주권 취득 과정이 한층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직 연방수사국 요원이 성폭행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매번 다른 이름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포절도와 빈집털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연말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 같은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우선순위에 밀려 북미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상보다 빨리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했습니다. We're saying this could be a very historic moment, and I guess that's what it is. But I enjoy being with you.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난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주력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상황도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합법 유학이나 취업 비자, 영주권 취득 과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불법 이민이 봉쇄되는 것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문호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스티브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차장 내정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 정책은 단순하다며 국경을 봉쇄해 불법 이민자를 줄이고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찾아내 추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해 해외 유학생 100만 명에게 F와 J 비자, 외국인 근로자 100만에서 200만 명에게 H-1B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자 100만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기존의 영주권 기각률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이 각각 8%를 나타내고 있으나 심사가 까다로워져 보충 서류 요구가 빈번해져 수개월씩 더 지연돼 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져 기각률도 높아져 한 해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해 영주권 발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H-1B 취업비자의 기각률이 2018년 24%, 2019년 21%로 일반적인 2% 기각률과 비교해 10배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의 영주권 기각률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12%로 최근 몇 해 사이 8%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자 832만 건, 취업이민 180만 건이 적체돼 있어 한 해 승인 비율은 각각 8%에 그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때는 한층 더 문호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사진 모델 일을 제안해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현직 FBI 요원이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어제 오후 40살의 에드아르도 발디비아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디비아는 2급 강간과 성폭행 등 모두 10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는 특히 현재 연방수사국 FBI에서 특수요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책을 맡고 있던 현직 요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은 모두 2명,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델이 돼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문신을 해준다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업소로 유인했습니다. The victim returned to the studio at a later date and was presented with a modeling contract. During the photo shoot, the victim was sexually assaulted by Valdivia. After this assault, the victim was coerced and threatened with legal action if she did not return to comply with the contract. 피고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본명 대신 매번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이 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So, to our knowledge, our victims did not know of his employment status as an FBI agent, nor either knew his true real identity. So that is why we do present those 2 other names out today, because they do not know him as Mr. Valdivia. They know him under Lalo Brown or El Boogie. 법원은 발디비아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며 보석금 없이 수감했으며 다음 달 20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두한 올해 60살의 백인 여성 수잔 로린츠. His order is adjudicated guilty of manslaughter with a firearm. Order served 25 years in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판사는 피고가 어렸을 때 아동 성학대 피해자였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경감사유라 해도 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웃 간의 언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앞마당에서 자주 놀던 옆집 어린아이들이 시끄럽다며 롤러스케이트와 우산을 집어던지고 아이패드를 빼앗은 이웃집 백인 여성에게 흑인 엄마가 격분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닫혀있던 문을 관통한 총탄이었습니다. Thanksgiving is a few days away. Their mother is not going to be here. We have 2 more birthdays coming up before the end of the year. Christmas. Mom is not going to be there. 60대 백인 여성이 30대 흑인 여성을 총격 살해한 이번 사건은 정당 방위와 과잉 대응 사이에서 지역 흑백 갈등으로 불거질 만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전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어제 판사가 2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쿠다이 지역 4400 클라라 스트릿에서 보고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을 수색한 결과 길거리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지만 피해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17살 청소년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인근 아파트에서 총상을 입은 올해 15살의 또 다른 청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부상당한 청소년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이들 청소년들 간 발생한 일인지 또 다른 용의자가 있는지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치안당국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가 동반된 모임에 참석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치안당국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음주 단속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If you get caught driving under influence, is that you can get your license suspended or taken away. Your lawyer fees can cost over $10,000. You can lose your job. LA 경찰국은 추수감사절 모임에서 음주가 계획된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Citizens is that if you see someone drinking and driving, please call the police. If you want to go out and celebrate and drink and drive, get a taxi, Uber, a friend to pick you up or have a designated driver.
LA 경찰국은 이번 연휴 기간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무면허와 음주운전자를 적발할 계획이며 도심 순찰 활동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먼 거리로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빈집털이 범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앞에 소포가 배송된 뒤 찾아가지 않을 경우 빈집으로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며 추수감사절 기간 온라인 쇼핑에 나설 경우 배송을 늦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집을 비운 사실을 SNS에 올리지 않는 것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Please avoid posting on social media, letting people know that you're out because then they know that you're not at home and they might come and burglarize you. 한편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역시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불법 운전자 색출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역 치안당국은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맨하튼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옆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맨해튼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한 승객이 좌석 옆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알렉산더 라키티는 월요일 아침 N 열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34세 팀 바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라키티의 무릎이 바비의 무릎에 닿자 바비는 급격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라키티는 진정하라고 했지만 바비는 그만 쳐다보라며 욕설을 퍼부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폭행 후 라키티는 바비를 제압해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승객들이 바비를 도우려 했다고 라키티는 밝혔습니다. 바비는 숨을 쉴 수 없다며 물을 요청했고 일부 승객들은 그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라키티는 그를 놓아준다면 다시 공격할 것 같아 계속 제압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열차는 다음 역에 도착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바비를 체포했습니다. 바비는 3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라키티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라키티는 이 도시는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계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연말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렌트 넬슨 농장협회 연맹 이코노미스트는 반복되는 조류독감 발생으로 계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개 들어있는 계란 더즌 전국 평균 가격은 $3 37센트로 지난해보다 30% 올랐고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치보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계란 더즌은 약 $5 26센트로 지난해 $2 81센트보다 약 90%나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평균보다 가격이 급등한 것은 자연 방사 사육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닭 사육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미 계란위원회는 최근 발견된 HPAI의 약 60%가 자연 방사 사육 농장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약 3억 마리 중 40% 이상이 자연 방사로 사육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유타, 오리건, 워싱턴주에서 최근 발병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컨카운티에서 100마리 이상 살처분됐고 지난주에 220만 마리에서 HIPA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80만 마리의 닭이 폐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홀푸드나 트레이더조 같은 매장에서는 일부 계란 제품의 일시적인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계란 가격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동포청은 민원실 인천 분소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에 설치하고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포청은 당초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본청이 있는 인천 송도에 분소를 뒀지만 출입국하는 재외동포가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 분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의 정책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민원실에서는 국적, 출입국, 동포사증, 병무, 세무, 가족관계, 고용, 보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 등 재외동포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동포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해외 이주 신고서 확인서 재발급, 재외국민 귀국 신고 등 해외 이주 관련 민원 서비스도 일부 제공합니다. 동포청 민원실이 들어서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정부종합행정센터에는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관세청 여행자 통관 민원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민원 업무를 비롯해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민원실 외에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도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하면서 13개월 만에 포성이 멈췄습니다. 보도에 김계영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각 26일 밤 TV 연설을 통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전쟁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우리는 공격할 것이며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 직후 전쟁 내각이 휴전안을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방송은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를 대리해 협상에 나선 레바논 당국과 휴전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은 13개월 만에 멈추게 됩니다. 휴전안에는 60일간 일시 휴전하면서 헤즈볼라 무장병력이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고 레바논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은 철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도로 감시위원회가 설치돼 휴전안 이행과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휴전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Those were, of course, strongly supportive of a ceasefire. We're consulting closely with our interagency partners in terms of what potential contributions the DoD can make. 한편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6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에 대피 경고를 내리고 공습에 나서는 등 목표물 7곳을 강도 높게 폭격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 차원의 세액 공제가 없어지더라도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애면 캘리포니아주는 친환경차 환급제도의 재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어 친환경 교통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전기차의 운전을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무공해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환급제도를 운영해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를 지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정부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기차 전환에 앞장서왔으며 전기차가 가장 많은 도시 5곳이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경트럭을 무공해 차량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미사일 공격에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에이테크임스의 잔해 사진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것으로 일부 사진에는 러시아의 대공방어 시스템도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3일과 25일 쿠르스크의 군사시설과 비행장을 각각 겨냥해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두 차례 공습 당시 미사일 10기를 격추했지만 나머지 3기는 우크라이나군이 겨냥한 목표물에 도달해 군사시설과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 에이테크스를 처음 사용해 러시아 브리안스크 군사시설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건 지금까지 모두 3차례가 됩니다.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사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무기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생산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우크라이나 방공망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 2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Wir werden die ukrainische Rüstungsindustrie verstärkt weiter unterstützen und in ihrem Aufbau begleiten, weil es die Geschwindigkeit dessen erhöht, in der das Material den ukrainischen Streitkräften.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과 인도 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북러의 오랜 우방인 중국이 이에 맞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